쉐이, 너 몸에 약혼이 있단다. 할아버지, 먼저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잘 쉬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약 먼저 드세요. 장두배 씨 집안이란다. 둘째 도련님이야. 이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장두배 씨 집안 둘째 도련님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정확히 안 알려주셨지만 이 증표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름 후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배2 도련님께 부두에 사람을 보내서 마중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중 나오셔야 해요. 운경길이 너무 복잡해서 혹시 길을 잃으면 어쩌죠? 들었어. 배2 그 시골 약혼녀. 서울로 그를 찾아온대. 배2 시골 약혼녀.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그럼 베이는 뭐래? 운경에서 유명한 새가 공자잖아. 어떻게 시골 아가씨와 약혼을 하겠어? 어른들이 옛날에 정한 인연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시골 처녀가 어떤 촌년으로 컸을지 누가 알겠어. 그럼 그 시골 아가씨는 실망하고 돌아가겠네. 베이 곁에 강청하니 이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맞아. 시골에서 자랐는데 분명 얼굴도 못생겼을 거야.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고 자존심 센 베이가 당연히 그녀를 마음에 안 들어 하겠지. 비켜주세요. 길 막고 계세요. 아가씨, 잠깐만요. 혹시 아까 제가 무슨 실례를 한 게 있나요? 저는 진방주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아가씨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밖에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 그들이 말하는 베이는 분명 내 약혼자일 거야. 그가 나를 시골에서 자랐다고 싫어하다니. 게다가 강청한이라는 애인이 이미 있다고? 서울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사실이라면 난 내게 시집갈 생각도 없어. 다행히 배씨 집안은 신의는 지켰나봐. 사람을 보내서 마중 나왔네. 가자. 너 배씨 집안 사람 아니야? 강도 배씨. 아, 당신은? 당신이 문아가씨군요. 네, 접니다. 문아가씨, 들어오세요. 오늘은 이하께서 직접 마중 나오셨어요. 문아가씨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배 이하가 직접 마중 나왔다고? 아직 직접 뵐 준비가 안 됐어. 게다가 배에서 그가 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설마 여기서 바로 나를 쫓아내서 혼사를 파기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 사람이 배 이하구나. 이렇게 풍채가 당당하고 맑은 기품을 지녔을 줄이야. 마치 난초와 옥나무 같아.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야? 속으로는 나를 얕보잖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면서 왜 나를 건드린 거야? 배 이하 도령님.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말씀하세요. 빙빙 돌리지 마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문아가씨,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지도 잔뜩 묻으셨네요. 일단 댁에 가서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배이야, 급하지 않다고 하더니 진짜로 급하지 않은 모양이야. 나는 그의 저택에서 사흘째 묵고 있어.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어. 이게 무슨 손님 접대하는 태도야? 소취, 너희 집 이하께서 요즘 며칠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야? 문아가씨,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하의 이름은 배도입니다. 젊은 나이에 폐하께서 대리시 소경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평소에 공무가 바쁘셔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입니다. 대리시 소경?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와 혼인하기엔 좀 아깝지. 그럼 강청함이라는 여자를 아세요? 아는 모양이군요. 그럼 그분이 너희 배이하와 무슨 사이예요? 아가씨, 오해하셨어요. 강하다 씨와 이하께서 무슨 사이가 있겠어요? 다만 이소께서 그녀에게 좀 특별히 대하실 뿐이에요. 이소. 이소는 우리 이하의 친조카예요.
이하는 어른이고 이소는 손윗 사람이에요. 그럼 배에서 그 두 사람이 말한 베이는 사실은 배도의 조카 배소였구나. 내가 오해했었네. 그런데 그의 조카에게도 나와 같은 처지의 시골 약혼녀가 있다니. 내 약혼자 배도는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으며 또한 몸가짐이 깨끗해. 사람을 보내 나를 데려오고 저택에 살게 해주다니. 정말 등불을 들고 찾아도 찾기 힘든 좋은 남자야. 그렇구나. 알겠어. 오해가 풀렸으니 약혼자끼리 마땅히 감정을 쌓아야지. 그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 내가 먼저 나설게. 오늘은 휴일이시죠? 도련님 계신가요? 전해 주십시오. 과자와 배즙을 좀 만들어 왔어요. 있습니다. 아가씨, 제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들여보내드리겠습니다. 도련님, 문 아가씨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도련님께서 단 것을 좋아하시는 걸 알다니 분명히 일부러 알아본 게 틀림없습니다. 도련님, 문 아가씨, 혹시 이소배소와의 혼사가 안 되는 걸 보고 도련님께 붙으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남을 악의적으로 추측하는 법을 배웠느냐. 제가 실언했습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그녀가 도련님께서 거두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걸 보낸 것일 겁니다. 감사의 뜻을 표한 것입니다. 달지만 느끼하지 않아. 이게 다 그녀가 직접 만든 거야. 주방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시골 여자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청한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도련님께서 그녀를 보내주십시오. 배소야. 내가 하루만 늦게 떠났더라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을 텐데 아마 창자가 새파래졌을 거야. 가라. 창고에서 좋은 옷감을 골라서 그녀를 위해 새 옷을 몇 벌 지어라. 주인님, 몇 계절 치료하실 겁니까? 만약 이소가 꼭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평소에는 번개같이 하시면서 은으로 바로 때우셨잖아요. 모든 계절 것을 다 지어라.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녀에게 좋은 장신구를 좀 사주어라. 아? 날도 추워졌으니 그녀 방에 숯불을 준비해라. 분량은 나와 똑같이 그녀가 춥지 않게 해라. 도련님과 같다고요? 네,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찾아왔으니 영원히 남게 해라. 아가씨 도련님이 아가씨한테 정말 신경 쓰고 계세요. 이 옷감이랑 장신구 다 최고급이에요. 아가씨 방에 있는 은골탄도 도련님 본인 몫으로 갖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구해도 못 구해요. 약혼자가 이렇게 먼저 호의를 보이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매일 간식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만나야겠어. 좀 더 가까워지게. 아, 맞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맥을 짚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약선 요리가 필요한지 좀 보살펴 드려야지. 도련님 뵐 일이 있어요? 문문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 약혼자를 찾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집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게 놀라는 거야? 아가씨, 들어오세요. 요즘 문 아가씨는 대택에서 잘 지내시는지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도련님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약혼자가 정말 타고났구나. 손까지 이렇게 예쁘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제가 온 이유는 배 도련님의 맥을 짚어 드리려고요. 약선 요리가 필요하신지 살펴보려고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직 결혼 전이라 그런 건 이해해요. 얼굴이 얇고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네. 괜찮아요. 여기 다른 사람도 없는데. 손끝에 닿은 피부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맥박이 강하고 튼튼하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맥이 안정적이고 별 탈 없어 보여요. 다만 화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내려주는 탕이나 끓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 아가씨. 사람 없을 때는 설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꾸 문 아가씨라고 하니까 서먹하잖아요. 설에. 정말 마음 먹은 거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먼 길 올라온 것도 이 일 때문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나중에 결혼하면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아, 맞다. 우리 언제 혼례를 올릴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빠르지 않소? 아직 정리할 일이 많아서. 빠르다고? 제가 상경한 건 도련님과 혼례를 올리려고 온 거예요.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길거리 소문처럼 혼례가 질질 끌려서 파혼되는 건 아니겠죠? 저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와 너의 혼약은 원래 어른들이 정해주신 거잖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연락도 없었고 게다가 나 같은 시골 출신 고아는 정말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런 대리시 소경이신 당신. 내가 싫다면 지금 바로 파혼해도 돼. 이 물건 주인에게 돌려줄게. 파혼. 당연히 아니야. 내가 결혼하기 싫다면 왜 끌고 가는 거야? 너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야. 다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서 준비할 게 많아. 우리 결혼식은 평생의 한 번뿐이잖아. 당연히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어떻게 대충 해서 너를 서운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해? 고지야. 약속할게. 너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배도야, 너 참 어리석구나. 부모도 없는 시골 고아가 우리 배가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운경의 명문가들이 비웃을 거야. 내가 충고하는데 그녀를 빨리 강회로 돌려보내. 아니면 책실로 들이거나. 그래도 그녀에게는 책임을 지는 거지. 형수님, 농담이세요. 나 배도의 아내는 오직 문설이야. 그녀를 성대하게 정실로 맞이하든지 아니면 내일 사직서를 내고 관직을 그만두고 경성을 떠날 거야. 너 여자 하나 때문에 조상의 기업조차 버리겠다는 거냐? 응? 내가 말하는데 종족의 장로들이 이미 이 일을 알았어. 내일 의논하러 올 거야. 네 멋대로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형님, 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할게. 삼장로가 구휼 은자를 횡령한 장부, 사장로가 살인범을 감싼 문서. 지금 내 대리시에 있어. 그들이 내 가정사에 참견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자기 뒷일이나 생각하시지. 형수님, 차 드세요. 재수 씨 일어나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형님, 형님, 목이 불편하시면 방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흥, 내 형이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나만 보면 한숨 쉬고. 신경 쓰지 마. 원래 형이 나한테 명문가의 딸을 점 찍어 놨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 너를 꼭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했거든. 그래서 저런 거야. 우리 이미 혼약이 있었잖아. 그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는 그 사람 좀 멀리해. 알겠지? 응. 할아버지 안목이 정말 대단하셨어. 정말 잘생겼다. 이제부터 이분이 내 남편이구나. 배도 우리 둘 기억나요? 어릴 적 일을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릴 적에 만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재미있게 놀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열이 많이 났었거든요. 많은 일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릴 적 일을요. 그냥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같이 있어 줄래요? 당신 원래 생활이 규칙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밤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당신 휴가인데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서 좀 걷지 그래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당연히 부인과 방에 있는 게 더 따뜻하죠. 대낮에 당당한 대리시 소경이시면서 예전에 단정하고 예의 바른 군자의 기계를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군자의 기계가 밥 먹여주나요? 하인들이 말하길 그는 원래 청심과욕이라면서요. 25년 동안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그의 식사와 생활을 더 신경 써야겠어요. 그 홍매의 화분 몇 개는 앞마당에 놓아라. 큰마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소아, 서울에 왔으면 왜 편지도 없었니? 내가 사람 보내 부두에서 맞이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 혼자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여자 정말 아름답다. 청함보다도 훨씬 예쁘네. 어머니 친정에서 손님 온 사촌 동생인가? 이분은 이분이 네 작은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며느리시다. 네가 작은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조용히 이런 절세가인을 맞이하셨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요? 안 보이시네. 내 작은아버지는 당연히 공무로 바쁘시지. 가자, 엄마랑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 큰댁 사람들 하나하나가 왜 다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지? 큰오라버님도 한숨을 쉬시고 조카도 인사도 안 하고. 당신 쪽 큰댁 친척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상해요. 왜 그래? 오늘 내 조카 배소를 만났어. 돌아오자마자 인사는 했는데 그런데 큰며느님이 나를 소개할 때 눈빛이 이상했어. 작은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배소야. 사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아마 나랑 안 친해서 그런가 봐. 좀 부끄러웠나 봐. 그래. 신경 쓰지 마. 아직 젊으니까 예법에 서툴 수 있지.
서방님, 왜 그러세요? 서리가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하나 알려줄게.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 서방님,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만약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약혼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나와 결혼하고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이에요. 당신 같은 품성과 가문에 대갓집 교수들이 줄을 섰을 거려. 대가에서 성문까지 줄을 섰을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어. 처음 보자마자 너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 약혼이 있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겠어요? 빨리 비밀을 알려줘요. 궁금하게 만들지 말아요. 서방님. 좋아. 내 바람대로. 그녀는 웃고 찡그리는 게 모두 매혹적이야. 원래 나는 생각했지. 강청함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런데 이 새 작은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빛이 바래더라. 작은 아버지, 몇 달 전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아직 혼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장가를 가셨어요? 조카가 돌아와서 한잔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마음이 맞으니 급해지는 거지. 내가 강 아가씨와 함께 강남으로 내려갔잖아. 지금은 어떻게 됐어? 당연히 좋았죠. 배소야. 너 취했구나. 확실히 알아봐. 이 새로 들어온 작은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배경인지, 집에 자매가 있는지도. 예, 이 도령님,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 작은 마님은 문씨성을 쓰십니다. 출신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들으니 시골에서 온 고아라고 합니다. 집에 자매는커녕 사람조차 없답니다. 고아라. 나는 그녀에게 만약 얼굴이 비슷하게 예쁜 자매가 있다면 꼭 장가를 갈 생각이었는데. 잠깐. 그녀의 성이 뭐라고? 주인님들이 그녀를 문씨라 부릅니다. 문자? 네, 맞습니다. 내가 묻는데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 시골 약혼녀는 어떻게 처리했어? 잊으셨습니까? 떠나시기 전에 싫다고 하시며 그 시골 여자가 너무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강남으로 강아가씨를 찾으러 가겠다고 둘째 도련님께 부탁해 처리해달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시골 여자를 둘째 도련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작은아버지, 그 시골 촌녀는 못생기고 촌스러워서 죽어도 안 아내로 맡겠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이 혼사를 파기해 주십시오. 문씨 시골 고아, 작은아버지께서 처리하셨군요. 그렇군요. 배도, 네가 나를 속였구나. 네가 내 약혼녀를 빼앗았어. 작은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 혼인하셨는데 조카로서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마음 쓰시는군요. 서방님께서 오늘 대리시에 공무가 있어 직접 모시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둘째 도련님은 왜 그렇게 저를 보시나요? 새어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은아버지의 안목이 역시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남에서 작은아버지께서 혼인하신다 들었을 때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뵈니 새어머니의 용모는 정말 경이롭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둘째 도련님, 과찬이십니다. 이 말, 왠지 비꼬는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듣자하니 새어머니는 강회 지역 출신이시라는데. 맞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도 같은 고향이시고 성도 문씨십니다. 참 우연하네요. 강회 지역에 문씨 성이 적지 않으니까요. 새어머니, 저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뭘 말하길 바라시나요? 그 동향분을 찾고 싶다면 제가 사람을 통해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나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시치미를 떼는 건가? 됐습니다. 오늘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마님, 큰일입니다.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이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도련님이 오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대문 앞에서 둘째 도련님에게 맡기셨어요. 도련님이 서재로 데려가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어쩌다가 또 싸우실 기세예요. 둘째 도련님은 주먹질할 기세시고요. 빨리 데려가 줘. 뭐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배 이공자가 시골 여자를 싫어했다. 도련님이 강아가씨에게 좀 특별하시네요. 이공자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배도 넌 그냥 내 작은 아버지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해? 떠나기 전에 네가 그녀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이게 네 도움이라는 거야? 벌써 그녀를 알아본 거지. 안 그래? 배소. 응. 부두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바로 알아봤어. 넌 비열해. 내가 처음에 그녀를 천하다고 싫어했잖아. 도망쳐서 강남으로 갔을 때 어째서 그녀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 도덕군자 같은 위선자야. 원래 내 것이어야 할 모든 걸 가로챘어. 말해봐. 괜찮아. 문설애. 잘 봐. 너를 속인 이 남자를 네와 혼약을 맺은 사람은 바로 나야. 배소. 그럼 그때 관선에서 내가 들었던 그 싫어한다는 말. 문가 딸이 시골 출신이라 얼굴도 못생기고 우락부락할 거라고 자기 소꿉친구를 위해 할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밤새 도망쳐 강남으로 간 사람. 바로 너였어.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중요한 건 그가 널 속였어. 문설애. 네가 그에게 속았어. 그게 사실이야. 사실. 그분은 내 어른이야. 어떻게 그분에게 손을 대? 어른이면 어쩌라고. 그가 먼저 잘못했어.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게다가 그가 한 일이 내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한 거잖아. 그가 대신하지 않았으면 배가 어쨌든 배신자라는 명예를 얻었을 거야. 배도는 내 대신 큰 집 뒷수습을 한 거야. 내가 무슨 나드로 무슨 자격으로 그를 추궁해? 그가 널 속였어. 그런데도 그를 두둔해? 그가 나를 속였든 말든 그건 내 일이야. 나도 아직 따지지 않았는데 내가 뭘 급해? 보니까 내가 내 생각처럼 못생기지도 않고 우락부락하지도 않아서 후회돼. 나 그가 혼약을 대신해서 나와 결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상경해서 본 결혼 상대가 너 같았어도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럼 더할 나위 없네. 날도 저물었으니 이 공자는 돌아가 주세요. 설에 큰마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작은마님은 비켜. 작은마님 어디 있어?
그분을 만나야 해. 설우야, 나는 네 형수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알아. 우리 배가가 네게 미안하구나. 문 열어. 형수가 들어가서 네 얘기 좀 듣자. 여기서 뭐 하고 서 있어? 다 네가 한 짓이야. 네 덕분에 집안이 온통 난리야. 설이야, 내 말 들어. 이 일은 배도가 잘못했어. 그가 넋이 나갔어. 넌 분별 있는 아이야. 차라리 소아에게 사과해. 그래야 그도 화를 풀 거야. 그럼 이 일은 끝나는 거야. 우린 여전히 한 가족이야. 네. 설이야, 분수 모르는 짓 하지 마. 시골서 온 고아가 우리 배가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하늘이 내린 복인데 네가 와서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우리 집에 어쩌다 삼촌과 조카가 원수된 꼴이 벌어졌겠니? 배가에 계속 있고 싶다면 뭘 해야 할지 알겠지. 큰동서님의 뜻은 저더러 이 신분 도용 피해자인 제가 당신의 그 배신한 아들한테 사과하라는 거죠. 너,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좋은 뜻으로 너를 달래러 왔는데 네가 어른한테 대들어? 네가 감히? 어른이라면, 큰동서님이 정말 어른이라면 지금쯤 사당에 가서 그 배신자 말썽꾸러기 아들을 혼내셨어야죠. 여기 와서 이 피해자인 저에게 으스대실 게 아니라 흑백을 뒤집으시고요. 큰동서님, 이 일은 설이와 무관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좋아, 배도. 네가 이 여자 때문에 형수도 모르는 척하니? 그녀가 오자마자 집안이 난리 났어. 아, 금이. 됐어. 큰동서님께서 꼭 키우시겠다면 받아들일게요. 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추문이 밖으로 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까요? 할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서울로 약속을 지키러 온 고아를 비웃을까요? 아니면 강도배 씨 집안을 조롱할까요? 맏아들 집 둘째 도련님이 신의가 없어 제가 못생겼을 거라 짐작하고 도망쳤다가 제 얼굴이 예쁘단 걸 보고 뒤늦게 후회했다고요? 그때가 되면 맏아들 집의 체면은 배소의 앞날은 어디에 둘 건가요? 설애야, 설애야. 내 덕분에 나는 지금 배가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어. 참으로 수완이 좋구나. 설애야, 내가 나를 원망하는 거 알아. 내 말 좀 들어줘.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는지 설명하겠다는 거야? 가지고 논 적 없어. 당초에 배소가 너를 피해 서울을 떠날 때 확실히 나에게 이 혼약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부두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너로 정했어. 내 집에 살게 한 것은 내 사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동안 내가 나에게 매우 적극적이었잖아. 나는 내가 배소와의 혼인이 안 되자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처음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내가 어떻게 배소의 사정을 알겠어? 너야말로 그 나쁜 남자인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단정 지었어. 하인이 내가 강청함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를 감시하다니. 내 잘못이야. 나중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알았어. 나를 약혼자로 착각한 거지. 그래서 나는 흐름에 맡겨 인정했어. 왜 인정한 거야? 내가 정체를 밝혔으면 나 대신 약혼을 파기해줬잖아. 그러면 우리 새로 약혼하면 안 됐어? 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위험도 너무 커. 내가 배조와 내 약혼을 파기해주면 넌 나를 배조 편으로 돌릴지도 몰라. 우리 배씨 가족이 널 괴롭힌다고 생각할 테니까. 약혼 파기 후 넌 분명 다른 곳을 찾을 거야. 내 의술 실력이라면 경성에서 생계를 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그때쯤이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너에게 달라붙을지 몰라. 넌 나를 선택할까? 자신 없어. 설애. 난 25살을 살아오면서 무서운 게 없었어. 그런데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온몸이 떨려. 내가 홀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모습은 상상도 못하겠어. 그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파. 차라리 내가 나를 미워해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는 게 낫겠어. 설애,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 너 없인 못 살아. 대리씨 소경이라는 사람이 남에게 밀릴까 봐 두려워하다니. 설애, 오늘 같은 상황에 빠지게 해서 큰형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사과할게. 알아. 내가 보기엔 내가 진심으로 널 좋아한다면 먼저 배조와 약혼을 파기해주고 정식으로 청혼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생각해봤어. 배조의 성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가 도망친 건 내가 못생겼을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성격상 뭘 할 것 같아? 뒤집을 거야. 망설임 없이 뒤집겠지. 이 추문은 오늘 일보다 100배는 더 나빠질 거야. 그러면 넌 완전히 이 수렁에 빠져 경성에서 가장 추잡한 이야깃거리가 될 거야. 파렴치하다고. 만약에 그가 달라붙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배가 둘째 도련님으로 시골 고아를 청혼하는 걸 큰형과 큰형수가 동의할 것 같아. 문복을 중시하는 배씨, 종친들이 동의하겠어? 그들은 우리가 이미 은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할 거야. 이 혼사 파기를 꾸몄다고.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거센 폭풍을 마주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승산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가장 이기적인, 또한 유일하게 확실하게 너를 내 곁에 둘 방법을 택했어. 사칭으로, 속전속결로 그들이 만나기 전에 먼저 너를 내 아내로 만든 거야. 일단 밥을 지으면 가문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이미 정해진 사실은 바꿀 수 없어. 인정할게. 널 말로 썼어. 내 믿음을 이용했어. 난 모두를 너까지도 계산했어. 왜냐하면 부두에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알았어. 널 잃을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는 걸. 나 일하러 간다. 잘못했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내가 비열했어. 넌 나를 욕해도 좋아, 때려도 좋고. 하지만 한 가지. 제발 나와 헤어지지 말아줘. 혼인한 이후 당신은 단정하고 우아하며 냉철하고 무뚝뚝한 모습만 봤어. 아직 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불쌍한 척하는 모습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이 녀석, 겉은 청풍명월 같지만 사실은 시커먼 속을 가졌어. 속은 시커멓게 썩었어. 오늘부터 벌로 바깥방 침대에서 자. 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때 다시 들어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별거라니. 하인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내가 바닥에 자리 깔고 내 발치에서 자도 돼. 섣달 날씨에 바닥에서 자겠다고? 앉아. 배소가 찾아왔어. 당신은 그를 제압할 방법이 충분한데 일부러 상처를 냈어. 내 동정을 얻으려고 한 거지. 서리는 총명하니까. 사실 당신도 자신 없을 필요 없어. 뭐? 잘 생각해봐.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나는 그저 더 믿고 싶었을 뿐. 부두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나와 약혼한 사람일 거라고. 나도 당신처럼 처음 봤을 때 정신이 홀린 것 같았어.
그거면 더할 나위 없지. 하늘과 땅의 첫절. 이렇게 생생하고 화사한 그녀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응, 알았어. 여보, 왜 그래? 아니야. 결혼식 날에 네가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니. 그 여자가 넉나간 채로 문설의 나 강청함이 네가 기억해. 아이고, 신랑님 정말 기쁘신가 봐. 눈이 빠져라 보시네. 자자, 길일과 좋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절, 부모님께. 배소, 말해봐. 오늘 또 어디 갔었어? 또 만나러 간 거지? 그 문서리를 말해봐. 없다고 했잖아. 하루 종일 의심만 하지 좀 마. 말도 안 돼? 내가 의심한다고? 그럼 말해봐. 네 서재 비밀 공간에 숨겨놓은 그 그림은 누구 거야? 내 목에 있는 빨간 자국은 누가 남긴 거야? 어젯밤 또 어느 여자의 방에서 밤을 보냈어? (3년이야) 배속꼬박 3년 내게 시집온 지 3년 너를 위해 집안을 돌보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데 너는 언제 한번 똑바로 쳐다본 적 있어? 네 마음에는 항상 그 문설에만 있었어. 그렇게 그녀를 사랑한다면 왜 나랑 결혼했어? 나 강청함을 뭐로 보고? 그만해. 네가 떠들어댄 거 충분하지? 미친년, 지금 네 꼴 좀 봐. 이런 악처 같은 꼴. 어디가 새가 귀한의 신분에 어울려? 배소, 너 서. 네가 이 방문을 나서기만 해. 네 앞에서 죽을 거야. 좋을 대로 해. 닮았어. 진짜 서리를 닮았어. 서르야, 가지 마. 문설해. 다 너 때문이야. 내 모든 걸 망쳤어.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배소야. 너는? 나는 문설이야. 만약 그때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빠, 명령이 글씨를 잘 못 쓰겠어? 붓이 말을 안 들어.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봐. 이렇게. 아빠가 가르쳐 줄게. 점, 가로, 삐침. 이렇게 쓰면 엄마 이름이 예뻐 보여. 다 썼어. 엄마. 명령이 쓴 글씨 예쁘지? 아빠가 이게 엄마 이름이라고 했어? 우리 냠냠 정말 대단하구나. 어제보다 훨씬 예쁘게 썼네. 그럼 엄마가 명령이한테 상 줘야 돼. 달콤한 탕후루 먹는 거? 좋아. 탕후루 먹는 걸로 상 줄게. 춘도야. 아가씨 데리고 손 씻으러 가. 네, 부임. 아가씨, 가요. 아까 집사가 와서 보고했어. 배소가 또 성 서쪽 주루에서 만취했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녔어. 애처롭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순찰하던 병사들이 강제로 끌고 갔어. 다 지난 일이야. 그가 지금 죽었든 살았든 미쳤든 바보가 됐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응.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있는 한 절대 아무도 어떤 일도 우리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알아.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상처와 배신도 결국 세월의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진정한 내려놓음은 미움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거야.